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폭스뉴스가 충격적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음 대선이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반미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반미 성향 좌파 한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 다가오는 한국 대선은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정당이 집권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정당이 그렇게 되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 결정으로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을 4월 4일 파면했다. 이유는 그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대선은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반미 성향의 강경 좌파 더블당 이재명 후보가 현재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이다.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는 거의 확실히 한미동맹을 끝내고 중국과 북한의 침투에 더 개방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믿고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로 통합하려 할 것이다. 끔찍하네요. 끔찍합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문제는 두 가지다. 그는 극도로 무자비하며 헌재가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이번 달에 끔찍한 유혈 사태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한 적이 있다. 끔찍한 유혈 사태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한 적이 있다. 그의 정당은 다음 대선을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다음 대선이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2020년부터 치러진 모든 전국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지난 3번의 전국 선거에서 투표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균일하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24년 총선 결과 역시 사전 여론조사와 상당히 달랐고 이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의 지지율이 마지막 여론조사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이례적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99% 아니 100%에 가깝다고 한국 분석가인 그랜트 뉴시엄은 윤 대통령 파면 후 밝혔다. 그는 선거 전 과정이 조작 가능하며 선관위는 이미 오염된 기관으로 취약점을 해결하는 시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연구소 타라오 박사도 헌재 결정 이후 선관위는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 조작을 언급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NEC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선거 인프라가 매우 쉽게 뚫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NIS는 투표, 개표, 선거인 명부 모두 조작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북한 해커들, 특히 라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조직들이 선관위 시스템을 침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홈에 따르면 선관위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 정부와 검찰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관찰자들의 지적에도 손을 놓고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 권력의 핵심 지렛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일당 독재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경고했다. 왜 미국이 신경 써야 하는가? 이전 좌파 정권 문재인은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에게 기술 공개를 강요하려 했고 이는 중국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 삼성은 대만의 TSMC와 함께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지배권을 쥐게 된다. 지정학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한국 민주주의 전복을 위한 암약에 나서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센터 데이비드 맥스웰에 따르면 중국의 통일전선부는 한국 내에서 비밀 공작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이는 무제한 전쟁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대선에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가오는 대한민국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99% 어쩌면 100%일 수도 있죠. 윤석열 파면 이후 한국 분석가 그랜트 뉴시엄의 발언이다.
맥스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 내 친북 세력, 정치인, 시민단체, 지하 조직 등을 포함한 이들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정찰 총각으로부터 비밀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이 불안정해지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미 육군에서 한국 군무를 5차례 수행한 맥스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은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고 미국의 핵 우산을 해체하며 결국 미군을 한반도 아시아 대륙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략이다. 니섬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폭스뉴스에서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다음 대선이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99% 아니 10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말 하나하나 전부 다 나서야 됩니다. 이번 선거를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보다도 왜 이재명이 그렇게 많은 표를 얻었냐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몇 표 안 쳤는데도 24만 표밖에 안 졌는데 왜 재검표를 하자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원래가 말이죠. 여론조사에서는 적어도 7%, 6%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왜 대선을 까보니까 그렇게 박빙이었을까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어떻게 24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을까요? 사실은 훨씬 더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차이가 난 적이 많습니까? 도대체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기가 이긴 선거도 있었는데 자기는 선거에서 이겼는데 왜 부정선거를 의심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근접됐을까? 그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원래 쟤들이 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서 자기가 이길 만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쟤들이 저번에도 180석을 얻었을 때 자기들 스스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폭스뉴스에서 이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시해야 됩니다.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다고 믿는 사람도 무조건 감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시하고 봅시다. 예. 부정선거 감시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지금 황교안 총리가 말이죠. 부정선거 감시단 부방대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지원하십시오.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도 끝까지 본선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감시하기 위한 목표라는 겁니다. 자, 황교안 총리를 찍었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의 표가 안 나왔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폭스뉴스가 정말 끔찍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들후들 떨리는 경고입니다. 끔찍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경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같이 대한민국 지킵시다. 강실업 TV입니다.